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일 크립토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좀 기사인데 증권사들도 이제 코인 거래소를 설립할까, 이제 판도 변화가 일어날까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금투협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체 거래소에 증권형 토큰 이제 거래 예고, 코인 거래소들은 사전에 증권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그리고 코인하고 증권 두 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이 될 여지는 적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인 거래를 하고 싶어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업비트나 빗썸 이런 이제 거래소에서는 증권 거래를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수수료 무료를 이제 내세우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제 떴었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 거래소, 이제 ATS는 뭐냐면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고요. 증권형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가상화폐 수탁과 지급 서비스, 그리고 지갑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협회에서 가상자산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업계 간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에서 이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키웨스트의 생각은 다르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이제 뛰어들 수가 있는데 키는 정부 규제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암호화폐 지수를 이제 가지고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거래하는 ETF 같은 경우는 원리가 아주 똑같거든요. 그럼 증권사에서 사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직접 거래는 증권사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ETF나 파생 상품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ETF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대신증권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금융투자업계는 7개 대형 증권사와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24년 ATS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거래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게 되려면은 사실은 가상자산이 이제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나눠가지고 다른 규제를 이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미국 SEC에서 9가지 토큰을 그 증권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버려가지고 바이낸스나 이런 쪽에서 상장 폐지 수순을 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좀 전망은 미국 SEC가 가장 중요한데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나누게 되고, 증권형으로 분류된 토큰은 말 그대로 증권, 스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말고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SEC 발표에 바이낸스 앰플이라는 게 퇴출되는데 앰프 같아요, 앰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퇴출을 시키고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이제 SEC에서 규정을 해버리니까 바이낸스에서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이제 SEC하고 바이낸스하고 법정 소송 같은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앰프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장 폐지시키면 되잖아, 그럼 폐지시킬게,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9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좀 유명한 것은 파워레저가 포함이 돼 있었다. 파워레저는 참고로 호주에서 이제 만든 이제 암호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 관련한 이제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예요? 증권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증권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5년도에 민영화가 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독점이 돼 있죠. 독점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최근에 작년, 올해 들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이 일었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된 것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개미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24만 원인가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6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누가 매겨서 상장을 시켜줬느냐? 한국 거래소에서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민영화가 됐고 이게 또 뭐 상장이 되니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뭐든지 독점이 되고 하나만 있으면은 약간 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투자협회가 대체 거래소를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의 좀 자유와 의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아마 이제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면 2004년도가 이제 되면 증권거래소 말고 그 새로 이제 준비되는 대체 거래소, 새로 뭐 한국거래소가 아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있으면 아시아나 이렇게 있듯이 뭐 한국 거래소면은 서울 거래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쟁점은 뭐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느냐 분류가 되지 않느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크립토 주요 뉴스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QS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체인링크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 이제 함지원 기자님이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체인링크 첫 한국 총괄을 선임했다. 삼성전자 출신 분이 이제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오라클 미들웨어 프로젝트 체인링크에 삼성전자 해외 영업부 출신이 한국 사업개발 총괄로 합류를 했다. 2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을 하면 체인링크는 지난달 정승환 한국 지역 총괄 겸 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선임을 했다. 그리고 글로벌 프로젝트인 체인링크가 한국 총괄을 임명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체인링크는 따로 지사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정승환 총괄도 체인링크 랩스 소속으로서 한국 시장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외부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와 스마트 계약의 실행을 돕는 데이터 피드 오라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체인링크의 이제 주 역할이 실제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체인링크는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이제 좁게 보면은 약방의 좀 감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암호화폐 일종의 이제 그 소비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접목을 시켜서 뭔가 하려고 하면 체인링크를 대부분 좀 거쳐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오라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는 유망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 컴페어, 코인 게코 등 대표적인 데이터 공급 업체뿐 아니라 바이낸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정 총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고 돼 있고요. 11년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고 20년부터는 유럽 지역 세일즈 마케팅과 글로벌 세일즈 전략을 담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는 여전히 한국 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번 선임은 향후 유망한 한국 프로젝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제가 체인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체인링크가 뉴욕에 아마 본진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그 직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컨센서스 2022 바이 이제 코인데스크 여기 이제 참석을 직접 했었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개최가 됐고 7년 정도 되는 행사인데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행사 중에는 가장 큰 행사다. 그리고 3년 전에는 17,000여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8,000여 명, 한 1,000명 정도 더 증가한 거죠.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좀 인산인해를 잃었고 첫날 등록하는 데만 제가 줄을 1시간 정도 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텍사스 그 오스틴 컨벤션 센터하고 그 옆에 힐튼 호텔하고 페어먼트 호텔 총 3군데 장소에서 이제 행사가 개최됐는데 오스틴 컨벤션 센터 3층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거기에 별도의 룸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체인링크 단독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던 장소이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창업자 겸 대표인데 세르게이 나자로프라고 나이는 아마 저보다 한 15살 가까이 아마 어릴 거예요. 30대 초중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 이 친구가 그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뉴욕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보통은 직접 와서 좀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끝나고 나서 여기 있던 이제 그 직원하고 질의응답도 했었고, 참고로 이제 체인링크는 24위권 현재 23등 뭐 24등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가총액이 아마 4조 6천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리 피엔트라고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이 행사하는데 지금 총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만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고,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이제 뉴욕에서 10월인가 11월에 이제 행사가 체인링크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석을 해주면 좋겠다. 저도 대략 이제 이 친구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봤더니 10월 11월 행사는 주로 이제 아주 테크니컬하게 진행되는 행사라 제가 이제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참석은 조금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바로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사람들하고 그 서로 이제 명함 비슷하게 교환하는 작업이 링크드인 가지고 바로 이제 검색해서 친구 맺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친구 맺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맺었으니까 링크드인에서 팔로우 중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이 친구하고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 총괄
그 정승환 씨가 이제 선임이 되면 향후에 이제 저도 이야기를 좀 나누거나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체인링크에서 한국 총괄 선임한 게 대단한 거냐? 그런데 체인링크는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제가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체인링크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뉴욕의 본진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사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여러 나라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렇게 주요 대도시들 이런 데를 글로벌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사무실은 두지 않고 원격으로 일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질문했을 때 이 친구가 웃었거든요. 뭐냐면 너희는 몇 개국의 체인링크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했을 때 이 친구가 왜 웃었냐면 뭐 한 10개, 20개 이 정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뭐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뭐 70여 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거를 다 지사를 두고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체인링크 자체는 실체가 분명히 있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한국 총괄 선임한 것은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체인링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영어하고 한국어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참고로 이제 체인링크 백서를 한번 이제 보시면 백서가 이제 무슨 순수 영문으로 당연히 돼 있고 136페이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논문 비슷하게 돼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백서도 여러 가지 그 포맷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체인링크 백서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한 개발자가 좀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세르게이 나자로프를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털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덥수룩하니까 좀 터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코인 컨센서스 2022 행사에서 화상으로나마 이 친구가 이제 발표하는 모습을 거의 30분 정도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되게 수줍음이 좀 많고 전형적인 IT 개발자, 문과보다는 인과 친구, 그리고 자기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비록 영어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선택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고 되게 순수하고 이제 미사 요구가 없이 드라이하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필요한 말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순수한 개발자가 좀 설명하는 느낌 이런 게 많이 들었고요. 이제 체인링크가 비즈니스를 좀 발전을 더 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좀 개발자 성향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일하는 그 헤드 보스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잘 맞게 그리고 적합하게 이 체인링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체인링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정승환 삼성전자 출신의 이제 정승환 한국 지역 총괄을 임명한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되려면 이런 체인링크 같은 그 좋은 그 유망한 암호화폐가 자꾸 한국에 진출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장기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4일 2022년 개인적으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체인링크 첫 한국 총괄 선임 삼성전자 출신의 정승환 씨가 이제 합류했다는 뉴스를 기분 좋게 전해드리면서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QST였습니다. 바이바이. 이번 뉴스는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이서구 두나무 대표 등 블록체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는 이제 소식인데요. 코인데스크 박상혁 기자님이 좋은 뉴스를 취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소개를 해드리고 약간의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에 이서구 두나무 대표 및 블록체인 그리고 게임 업계 주요 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공개, ICO 허용, 법인 계좌 활성화, 게임 등급 분류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국무총리가 블록체인 업계 대표들을 비공개 만찬에 초청을 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들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을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규제 입법과 산업 육성 정책 방안 등 수립에 힘이 실릴지 업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말이고요. 참석한 분들 이제 면면을 보면은 이서구 두나무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김지윤 DSRV 대표, 김종엽 아이콘 루프 대표 등이 이제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에 초청돼서 만찬회를 가졌다 이 말이죠. 긍정적인 태도로 의견을 들으셨고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한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그 ICO 허용 의견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9월 이후에 정부 공식 발표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거가 되는 법은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칙령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편법이
발생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실제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인 암호화폐들이 싱가포르에서 주소만 이렇게 구해가지고 해외 법인을 간단히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내규를 좀 따르면서 ICO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죠.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고 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적용하고 법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ICO가 허용이 되고 당연히 이제 규제는 만들어지고 규제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개나 소나 ICO를 해주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정 기준 요건에 충족한 암호화폐들만 국내 ICO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상장이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발표된 것 중에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인수위원회 그 시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ICO 허용 등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게 이제 120개 총 과제 중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범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 계좌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눠졌다. 이게 좋은 의미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법인이 예를 들면 찾아갔단 말이에요. 법인 계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금융권에서 터지는 사고들이 훨씬 많아요. 직원들의 뭐 횡령 배임 건도 물론 있고 4조 원이니 7조 원이니 하는 뭐 중국으로 송금된 건도 있고 금융권 기존에 이제 피아트 머니를 다루는 원화를 다루는 금융권들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비춰봤을 때도 법인 계좌 활성화를 안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이 아니고 법인들 중에서도 잉여 자금이 생기고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매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잉여 자본이 한 100억 원 정도 있다. 근데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뭐 50억 정도를 매년 투자하고 싶다. 이런 거를 현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을 열어주려면은 공식적으로 법인 계좌 활성화를 해주고 그런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정부는 이제 세금을 받아가면 국가 경제에 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설명이 있죠. 직접 투자가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에 관여된 계열사를 통해 뭐 우회 투자를 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들어간다.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내가 어떤 유망한 암호화폐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법인이 그러면 블록체인 같은 거를 다루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 이제 뭐 지분 투자를 들어가거나 근데 사실 그 업체가 100% 마음에 들진 않아. 근데 지금 법인 계좌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뭐 차선으로 거기 투자할 거야. 그런데 그 투자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법인 계좌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규제형을 만들고 오픈을 해주고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가 ICO에 이어서 제가 주장하고 있고 당연히 법인 계좌는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입법이 작년 가을에 기본적인 게 이루어졌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에 비교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에 본격화되고 다만 이제 국민들의 뭐 의견이 뭐 누구는 반대하네 뭐 저게 실체가 있네 그런 의견들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긍정적이고 이 업계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나 테라 사태들이 터지고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의 악재가 오히려 임팩트 있게 한꺼번에 좀 해소가 됐다고 할까요? 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디파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도 했죠.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이제 저는 물론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회계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한쪽만 정부에서 조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육성하는 거를 향후 차세대 이제 고용 증대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관련된 기업이 많이 이제 스타트업이 생겨나면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5년 동안에 많이 뒤처져 있었던 정체돼 있었던 부분들이 뒤늦게나마 좀 늦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한번 시작하면 또 금방 또 따라가고 그래서 좋은 뉴스가 아니겠느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서구 두나무 대표 외에 뭐 김종엽 아이프루프 대표 이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했고 특히
특히 ICO라든가 법인 계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요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뉴스를 보다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단 비판적으로 나온 뉴스 중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뉴스들도 다뤄드리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립토 주요 뉴스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행사가 있었고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는 약 한 달 정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혼합이 되어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임팩트라는 행사가 가장 메인 행사이고 8일하고 9일 양일간의 월화에 걸쳐서 이제 개최가 됐었고요. 제가 이제 월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걸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나왔던 주요 스피커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캘린더는 뭐 이렇게 라지스트 이벤트를 해가지고 8월 7일부터 14일까지 한 달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임팩트, 그래서 이 행사가 가장 큰 행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그 사람들로서는 이더리움을 만드는 이제 비탈린 부테린이 이제 참석을 했죠.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는. 그리고 이제 개최 장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고 요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알고 있는 빌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피스 타워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요 좌측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층에서부터 5층까지 개최가 됐고요. 주요 이렇게 메인 컨퍼런스 홀은 5층에서 개최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룸을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좀 들을 만한 내용은 서울 쪽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서울 쪽에 계속 좀 앉아서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이라든가 애프터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이제 결합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메인 행사가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임팩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주요 스피커들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누구나 알만한 분들은 뭐 여기 비탈린 부테릭 그 다음에 자오 창펑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순서대로 하면 이제 창펑 자오 이렇게 되겠네요. 성이 자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장 이분은 이제 뭐 장영국 대표였나 이름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클레이튼 레프리제너티브 디렉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해줘졌고 여기는 이제 페스트블럭 미스터 전 이 양반이 이제 좀 개최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메인 스피커로 처음에 나와서 기조 설명을 해줬죠. 그렇게 전반적인 이제 행사 스케치를 해드렸고요. 거기서 이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이야기가 몇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한 2개 정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을 직접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하필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국민들한테 좀 바뀐 스탠스로 어나운스를 해야 되는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석을 못한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도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 혁신 투자자 보호 모색할 것 이게 이제 헤드가 되겠고요. 이 항상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상혁 기자님이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분이 와서 이제 대신 읽어준다는 의미의 이제 대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을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KBW 2002 행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균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신 참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대신 읽었지만 이거는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메시지를 낸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에는 특금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 세탁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혁신 및 기술혁신을 가속할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겨나고 있다며 혁신과 금융안정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자의 균형을 모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경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규제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소개를 했고요.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기구 및 주요기구과 소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정합성이라는 표현은 뭐냐, 이렇게 맞춰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주요 국제 기구하고 주요국들, 이제 미국이 주요국 중에 제일 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EU가 있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규제도 다른 나라의 이제 규제들하고 잘 발맞추어 나가겠다. 이제 한자어로 표현한 게 정합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좋겠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 FIU죠. 그래서 검사 감독을 강화,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산업 육성 등을 손꼽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감독을 통해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있는데, FIU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레벨은 그거보다 조금 낮다고 좀 봐야 되나, 이렇게 레벨상으로만 보면. 그렇다고 여기가 중요한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저는 뭐 암호화폐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어떤 트랜잭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뭔가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FIU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다가 거래 내역을 달라. 물론 이제 달라고 요청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뭐 특정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그냥 갖고 오세요 이런다고 주진 않지만, FIU가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트래블 룰 같은 거랑 다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FIU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위상이 좀 더 높아졌고 하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이슈들은 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물론 국가에서 법이 제정돼서 개인의 그 거래 내역 같은 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을 때 현재 법상으로는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것도 엄연한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왜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출을 했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출을 하게 되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통보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통보도 없이 정보가 제공이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뉴스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뉴스인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산업 혁신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를 이제 모색할 것이다 라는 거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에서 8월 8일 월요일 제일 첫 연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첫 연설로서 이런 메시지를 비록 직접 오진 못했지만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참가를 시켜가지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현재 현 정권 정부의 목소리를 책임자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고요. 아울러 여러 가지 이제 유관 그 정부 부처들이 있겠죠. 정부 부처들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과기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이제 부처들에서 발맞추어 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뉴스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